10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연준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9.9%이다. 자,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동결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자, FOMC 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때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을 넘어선 빅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기울기가 점차 누그러지다가 이제는 수평으로 됐죠.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다.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갔다. 비트코인은 먼저 살짝 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가오는 알트코인의 장세, 달러의 하락, 원화의 강세, 주식시장의 강세, 이 흐름들이 연결되면서 진행될 겁니다. 미국 인플레 안심은 아직이다. 소비 둔화가 관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물가 상승은 소비, 수요가 아니라 공급 이슈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가가 폭등했다. 그리고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파이는 축소하였다. 실물 경제와 자산 경제와 전 세계 지표들은 크게 엄청난 변동성에 직면했다. 자, 이 기사의 이면은 뭘까요? 이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면을 살펴볼까요? 미국 소비가 아직 살아있어. 경제 성장률도 받쳐주고 있고 소비도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안 떨어졌어.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방심하지 마. 이 이면에 개인 투자자 들어오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뭐죠? 해석할 때 이거를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동결 구간 동안에. 그리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올 때는 경제 폭락을 반영할 겁니다. 그때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 나오겠죠.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8개에서 10개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은 내년 중 10만 달러 도달 전망.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나요? 그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뜻하겠지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관, 매크로관과 일치하네요. 알트코인의 폭등 장세가 이어지겠죠. 다가오는 탐욕과 위험의 시그널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 신청서가 지금 검토 중이다. 대기하고 있다.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 그리고 여기에 혈관이 뚫리는 겁니다. 전 세계 쩐주들이, 금융기관들이 여기 자금을 쏠 수 있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은행들 괜찮나? 실리콘밸리 뱅크런 이후 주가 가장 낮아. 미국의 은행주 주가 지수가 올해 29% 떨어졌다. 같은 기간 S&P는 7.2% 올랐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미국 은행주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고금리에서 출발을 한다. 여기서 시작된 불투명한 수익 전망에 발목이 잡혔다. 연준은 고금리에 대비해서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수신금리가 상승을 하면 은행 예금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증가한다. 대출을 할 수는 있지만 부실 위험이 올라가고 순이자 마진 압박을 받는다. JP모건, 시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수익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 다음번 엄청난 사이클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금리를 감당해내기에는 가계나 기업들이나 자산이나 실물 경제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기업들도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순이익을 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가계도 버겁습니다. 고로 다음 시스템 리스크에서 전통금융, 이 트레디파이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네한테 돈 꺼줬으니까. 얘네도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준비를 아주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음 문명에 이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 뿌리를 두고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전통 트레디파이 레거시 금융의 주인장들이 그리고 그들이 다음 문명을 전 세계 기득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결국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이사만 한다는 거죠. 대형 마이그레이션. 그 이사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로드맵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와 발맞춰서 위험 경고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18년 만에, 무려 18년 만에 첫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100만 주, 1,900억 원 규모. 자, 기업의 CEO가 첫 지분을 매각하였다. 18년 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눈치채느냐? 코인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진다는 것을, 블록체인이 미친 듯이 커진다는 것은, 분산 원장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4차 산업의 뜻은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해왔던 대형 금융권들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JP모건의 손익계산서인데요. 연간 실적의 순이익을 좀 볼게요. 자, 순이익을 보게 되면 291310, 48334 빵빵. 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37676 줄어들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얘가 성장했다가 다시 꺾였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답안지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앞으로 좋아질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앞으로 안 좋을 곳에 투자를 한다면 자살행위입니다. 즉 이거는 뭐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영업활동에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영업활동, 기업의 핵심이거든요.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확 커졌죠. 전반적으로 고금리,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뜯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무척 올라가는 거죠. 자기자본 비율, 거기에 대한 BIS에 대한 새로운 규정 또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모로 이동할 수 있는 흐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신 김에 미국의 거대 금융권의 손익계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시죠. 자, 손익계산서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17894 빵빵에서 31978로 늘어났죠. 그리고 다시 27528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 다음 굉장히 리스크가 예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웰스파고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웰스파고의 순이익을 보면 똑같은 흐름이에요. 3301에서 21548로 조금 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공이 하나 더 붙었다가 다시 13182 반토막,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PNC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손익계산서 있는데요. 순이익을 보게 되면 7517에서 5674 좀 줄었다가 6041 얘는 찔끔 늘어요. 자, 그 다음 US 뱅콕 보시면 순이익이 4959에서 7963으로 늘었다가 5825로 다시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늘었다가 줄어든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가 예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을 보게 되면 9459에서 21635 엄청 늘었다가 11261 반토막 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앞으로 상당히 굉장히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이들의 주인장을 봐볼게요. 이들의 주인장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 바로 골드만삭스의 주인장입니다. 자, 그리고 US 뱅코프의 주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미쯔비시. 전 세계의 주인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사하는 것 뿐이다. 이들이 새로운 문명을 깔아나가는데 중심이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미 1000번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들이 바로 PNC 파이낸셜의 주인장. 블랙록과 또 무관하지가 않죠? 자, 웰스파고의 주인장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장 첫 번째는 버크셔 웨스웨이. 버크셔의 주인장도 똑같아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이다. 버크셔 웨스웨이의 주인장도 똑같다. 그냥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JP모건의 주인장을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이들이 다음 문명을 준비하고 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 따라오는 그 문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BIS, 국제결제은행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 왜 이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새로운 판때기를 깔아 나가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우리는 다가오는 이 문명을 이놈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스위프트와 공존하다가 스위프트의 주인장이 그 문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도가 보이시죠? 만약에 보이시지 않으면요, 아직 눈과 귀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럼 될 때까지 보세요. 반드시 눈과 귀가 열릴 겁니다. 언어를 배우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면 말을 못 알아듣다가 눈과 귀가 뜰리게 되죠.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결국 그게 띄게 됩니다. 돈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죠?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왜 회사 일을 하고 자본주의에 살아왔는데 우리는 정작 돈을 배워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돈의 주인장인 그놈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뿌리와 함께 대대적인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명을 판때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데이비 슈왈츠는 사람들이 일종의 보편적인 가치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앨런 머스크는 X 플랫폼 구 트위터를 1년 이내에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눈에 띄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방송과 정확히 연결되는 기준점일 것 같아요. 그 그림이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IBM의 전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 부분 글로벌 부사장은 리플이 기관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음 문명을 이놈과 함께 깔아 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득권과 함께. 그 첫 번째, 인터레처 프로토콜. 제가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사회에 크리스 라슨, 쩐주는 리플이다. 그리고 스테판 토마스는 2015년 인터레처를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리플의 CTO이죠. 10월 인터레처 프로토콜 백서와 함께 첫 번째 구현이 발표되었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커뮤니티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혁명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왜 웹3란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게 바로 가치의 인터넷, 리플 네트워크. 우리는 바로 그 문명의 중심에, 웹3의 중심에, 네 번째 혁명의 중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신 김에 복습 차원에서 잠깐만 보고 가시죠. 인터레처 프로토콜은 ILP, 2015년 10월 리플랩스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은행과 비트코인 등 다른 원장을 연결하여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이다. 리플사의 X 커런트에도 이용되고 있고 리플사가 2015년 10월에 제창한 것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웹의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웹에 영향력 있는 단체가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표준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얘기 끝난 겁니다. 인터넷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을 바로 3차 산업혁명의 주체자와 함께 그 문명을 전 세계의 금권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한다고요. 대형 이사한다고. 리플의 홈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인터넷을 구축한다.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동하도록 지원합니다. 돈은 이동했지만 정보는 이동했지만 돈은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돈이 0과 1에 돈을 입혀가지고 그 가치가 일주일 365일 24시간 실시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바로 이놈이 있다. 웹3가 있다. 가치의 인터넷이 있다. 돈의 미래는 디지털이다. 리플의 CBDC 플랫폼은 CBDC 및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관리, 거래 및 폐기를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달러를 종이로 찍어댔죠. 그게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그게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분산 원장을 통해서 재발행됩니다. 그 블록체인의 대장이 누구다? 바로 리플 XRP 레저입니다. 거기 답안지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IBM의 하이퍼레처 패브릭. 그리고 여기 리플과 R3. 전 세계의 금권들과 다양한 빅테크들과 전 세계 기득권 업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IBM, 액센추어,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전 세계 최대 예탁결제원은 유로클리어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미국과 중국이, 동양과 서양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밑에서, 수면 아래서 이미 연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 자, 이렇게 R3, 바로 서구자본의 금권이 연결되어 있는 핵심이죠. 인도의 MPCI, 제가 상당히 강조했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리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인도는 이미 리플이 오래전에 선점을 끝냈다. 거기 CBDC, 도매, 소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홍콩과 더불어서 전 세계 금융의 허브로서. 자, 모비, 자율주행 플랫폼이자 다음, 이 플랫폼에 분산 원장이 입혀지게 된다. 거기 리플이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경쟁하지 않습니다.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처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중심에는 바로 다 그들이 있었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보신 김에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 엑센추어가 들어가 있다. 엑센추어는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최대의 전산망 업체. 전 세계 최대의 전산망 업체는 어디죠? 독일의 SAP입니다. 캐나다 최대의 전산망 업체. 이들이 다 연결되죠. 리플을 통해서. 컨센시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EY,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산탄데르. 또한 리플의 투자자 중에 하나이죠. 결국 이들은 공존해 나가면서 전 세계 문명을 확장해 나갑니다. R3의 투자자들,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죠. 이들이 함께 지구의 문명의 판때기를 송두리째 뒤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혁명이죠. 여기 돈을 담당하는 게 스위프트, 이 2세대를 담당하는 게 바로 요놈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지. XRP 가격은 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한도 없음이 있다고 초기 이더리움 어드바이저가 밝혔습니다. 초기 이더리움 고문은 XRP 가격에 상한선이 없다고 믿으며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XRP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고 가격이 10달러 이상, 최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묻자 사용자에게 응답했습니다. XRP의 가격은 목표를 달성하면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다. 저랑 본관이 똑같네요. 저는 XRP의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파생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고작 1조 달러이다. 감이 오시겠죠? 여기에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156조 달러에서 250조 달러로 성장한다. 이게 끝난 거 아닐까요? 이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 답안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XRP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RP 가격이 낮을수록 해당 제품이 더 매력적입니다. 리플은 분명히 네트워크 효과 모델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